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만나서 반갑습니다, 학생 여러분. 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 그 이감 모의고사 5-3, 그죠? 예. 4번에서 9번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에서 9번 질문 하는 거는 뭐 이유가 다른 거 아니라, 그 뒤에 문제의 정답률을 조금만 제가 설명할게요. 그 6번 문제가 정답률이 54%, 그 다음에 7번 문제가 정답률이 32%, 네, 8번 문제가 정답률이 46%입니다. 그래서 전체로 5문제가 있는데 그 5문제 가운데에서 그죠? 예, 6문제군요. 6문제 가운데에서 3문제가 뭐 여러분들 정답률이 굉장히 낮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과연 이 작품이 그렇게 어려울 것이냐라는 것, 그죠? 예. 이거는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예. 자, 일단 제가 전체적으로 지문 내용을 한번 쭉 설명해 주고, 그죠?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지문 갑니다. 달라붙어 볼게요. 자, 토지 소유권자는 토지 소유권자 앞에다 1을 쓰시고요. 다시 내려가서 토지에 대한 용의권 앞에다가 2. 다시 쭉 내려가서 한편 토지에 대한 용의권에는 앞에다가 3. 전체로 3개 달라고 그러겠다라는 거. 거기에다가 첫 번째 달라 그대로 갑니다. 보세요. 토지 소유권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토지를 소유하거나 그로부터 수익을 얻을 수가 있고, 그죠? 예, 내 땅인데요. 뭐. 그러다가 매매 등을 통해서 자유롭게 만들어 처분할 수 있다. 내 마음대로. 그죠? 예. 그런데, 다시 세모깡 쳐놓고요. 여기 좋다니까 다시 미줄자. 그죠? 토지는 주거와 생산활동의 필수적인 재산이면서도 결국은 공급이 된다고 한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다시 깡 쳐놓고요. 그죠? 자, 여기서부터 밑줄 쫙 쳐놓기랍니다. 자, 현행 법률은 소유권자가 아닌 사람이, 그죠?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타인의 소유의 토지를 사용하거나 또 그로부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별도로 인정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다시요. 토지 소유권자입니까? 아니면 토지 소유권이 없는 사람입니까? 토지 소유권자가 아닌 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됐니? 예. 그런 사람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은 그 토지에 대한 나름대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별도로 정해놨더라. 자, 이걸 우리가 뭐라고 정의드린다고요? 너무 좋기 바랍니다. 그런 권리를 넓은 의미에서 용익권이라고 한다. 용익권 다시 내볼까? 좋기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단락에서는 딴 것보다도 1차적으로 뭐에 대한 정의를 내놨느냐라고 한다면은 용익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를 내놨더라라는 거죠. 그러면은 토지 소유권자가 아니라 토유 소유권자가 아닌 사람이 됐으니까, 예, 됐나? 꼭 초점 맞춰줘야 돼. 그런 사람이 뭘 한다고요? 그래, 소위 다른 사람의 토지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권리 맞습니까? 예, 그걸 우리가 일종의 용익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다시 두 번째 단락하게 되면 이 토지에 대한 용익권을 얻는 그래서 대표적인 방법은 자, 이제 다시 해볼까요? 바로 용익 물권을 만들고 취득하는 것이더라라는 거야. 자, 이제 무슨 얘기냐? 제가 요거 잠깐 볼게요. 자, 여기에 일종의 그죠? 예, 토지가 요래 있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됐습니까? 토지가 있더라, 그죠? 예. 자, 여기 토지 소유권자 어떤다고요? 소위 말해서 한 사람이 있다 생각하고, 그죠? 예. 그 다음에 여기 어떤다고요? 또 한 사람이 있더라, 됐습니까? 예. 자, 이 사람이 바로 이 토지를 만다고요?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야, 그죠? 예.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은 어떤다고요? 소유권자이지만 됐습니까? 예. 이 사람은 어떤다고요? 소유권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토지의 사용이 있어가지고 제대로 할 수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랬을 때에 자, 요 소유권자가 그죠? 예, 바로 이 토지를 됐습니까? 예,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됐나요? 예, 일종의 권리 됐습니까? 예. 그걸 하나에 어떤다고요? 물권이라고 합시다. 됐습니까? 예. 그것을 어떤다고요? 그래서 판드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됐니? 예. 그러면은 이 사람은 이 토지를 사는 것이 아니라 뭘 산다라는 거야? 일종의 그 사용권이라고 하는 어떤다고요? 물권을 어떤다 사용한다라고 하는 거죠. 됐니? 그걸 구매한다라는 이야기야. 됐니? 예. 자, 다시요. 요거를 우리는 뭐라고요? 대표적인 용익권 중에 하나다라고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됐니? 예. 그럼 이제 이걸 사왔기 때문에 이제 이 토지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다는가?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오케이. 자, 그래서 다시 갑니다. 보세요. 바로 대표적인 방법은 용의 물권을 취득하는 거다.
그래서 물권 다시 내볼까? 쳐놓고요. 특정한 물건을 직접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물권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 그럼 여기 나와 있는 토지를 만다고요? 직접적으로 만다고요? 아하, 지배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예. 자, 그러면서 계속 이제 이 용의 물권을 가진 사람은 타인의 행위를 매개하지 않고도 만다고요? 그 물건을 사용할 수 있더라. 거기에 상대방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채권과는 달리 정거의 체크, 차이점을 제시한 거겠죠. 물권은 사람과 물건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권리더라라고 하는 것 됐습니까? 예. 그래서 물권은 다시요, 예, 사람과, 그죠? 예. 그 다음에 물건 간의, 그죠? 예, 관계를 만다고요? 아, 규율하는 일종의, 된다고요? 권리더라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게 바로 이제 물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의 내려놓은 거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따라서 다투는 깡 쳐놓고요. 매매 등에 의해서 토지의 소유권자가 바뀌더라도 그죠? 예, 해당 토지에 대한 용의 물권은 그대로 된다고요? 유지가 된다.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소유권자가 그죠? 예, 아이고 나는 그 땅을 단다고요?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리겠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된다고요? 이 사람이 그죠? 예, 그 땅을 만다고요? 다시 샀더라. 일종의 뭐 했다고요? 매매를 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예. 그래도 문제는 얘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대로 된다고요? 유지가 된다. 이렇게 봐주면 되겠죠. 이해되겠니? 됐습니까? 예, 바로 그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매매 등에 의해서 토지의 소유권자가 바뀌더라도 해당 토지에 대한 용의 물권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 자, 거기에 이제 예컨대 달동을 깡 해주놓고요. 자, 용의 물권의 하나인 또 뭐가 된다고요? 지상권이라고 하는 것들이 예. 자, 그럼 이제 용의 물권의 하나인 자, 제가요 지상권이라고 하는 것을 된다고요. 다시 잡아보자 됐습니까? 예. 자, 다시 얘가 뭐가 된다고요? 용의 물권에 속한다. 그죠? 용의 물권 중에 하나더라. 됐니? 예. 자, 그러면 지상권은 계속합니다. 타인의 토지에다가 건물 등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더라라는 거. 그래서 토지 소유권자가 해당 토지를 자 제3자에게 한다고 매도하더라도 맞습니까? 매매한 거죠. 됐니? 예. 매도하더라도 결국은 지상권자는 이를 계속 한다고요? 사용할 수 있더라. 그럼 바로 이 사람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고요? 아, 지상권자라고 할 수 있겠네. 됐습니까? 예. 그래서 지상권자는 그 토지를 어떤다고요? 계속 유지한다고요?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이해되겠니? 예. 자, 거기에 또 재밌는 게 하나 더 보세요. 예. 또한 이 지상권자는 원칙적으로, 그죠? 예. 소유권자의 동의 없이 지상권을 뭐 한다고요? 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다. 그죠? 예. 그럼 다시 말한다 그러면은 자, 이 사람은 뭘 샀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용의 물권이 지상권을 구매했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럼 이것도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야? 판매할 수 있다라는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얘도 뭐 한다고요? 또 다른 제3자에게 됐습니까? 예. 자, 누구한테 알릴 필요 없이요. 소유권자에게 알릴 필요 없이. 왜냐하면 나는 이걸 샀기 때문에. 됐습니까? 예. 그래서 된다고 다시 양도할 수 있더라. 이렇게 본다는 거죠. 됐니? 예. 자, 계속. 그러면 이제 용의 물권이 설정되면은 그보다 앞서 설정된 물권인 소유권이 상당 부분 제약을 받는다. 왜 그렇겠어? 자, 보세요. 자, 이 사람이 먼저 이 땅을 자기가 소유하고 있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소유권이 먼저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이 토지에 대한 일종의 용의 물권을 이제 이 사람이었단다고 구매를 한 것이 되잖아요. 그러면 소유권이었단다고 먼저 된다고 알 수 있겠지. 그런데, 자, 생각해 보세요. 이 토지 위에 이 사람이 뭘 지었다라는 거야? 소위 말해서 건물을 하나 지어가지고 그 토지를 만다고 사용하고 있었더라라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 땅을 다른 사람한테 쉽게 팔 수 있겠니? 없겠니? 물론 파는 데는 사실 제약 없어요. 맞습니까? 예. 그런데 토지를 사는 사람도 거기에다가 자신이 원하는 어떤 것을 세우고 싶어 할 거 아니야. 그런데 벌써 다른 사람이 거기다 물건을 지어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매매에 있어가지고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을 거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한 것처럼, 됐니? 예. 결국은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그보다 앞서 설정된 물건의 소유권이 상당 부분 제약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용의 물권 설정 시에는 결국은 소유권자와의 뭐가 필요하다? 계약이 필요하더라라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둘이서 뭘 해야 된다는 거야? 아, 계약을 해줘야 돼. 왜?
앞에서 결국은 물건을 구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계약을 해줘야 되겠죠. 그죠? 예. 자, 그러면서 그 설정 내용을 다시 공적인 장부에 기록하는 일 됐습니까? 그럼 뭐도 필요하다고요? 예. 등기도 한다고요? 같이 해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됐니? 예, 됐어요. 그래서 소유권자는 당연히 어떤다고 지상권자하고 나름대로 자기한테도 이득이 되는 계약을 해줘야 되겠죠. 됐습니까? 예. 그러면 다시 지상권자, 다시 한다면은 이 물건을 사고자 하는 사람은 또 적은 돈을 주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죠? 예. 그럼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어떤다고요? 보호책도 만들어 놔야 되겠지? 그래서 등기도 한다. 그래서 서로 간의 뜻이 만나서 어떻게 한다고요? 계약을 맺고 바로 지상권자가 등기까지 한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 이후에 이 토지는 결국은 이 사람은 벌써 여기서 든다고요. 나름대로 이득을 취했기 때문에 결국은 다른 사람에게 매매를 하는 나름대로 부작용도 감수는 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이 지상권자는 이 사람이 요구한 것을 어느 정도 들어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사람은 역시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자기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다 취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거죠. 뭐 일종의 소면서 둘 다 러즈가 아니라 둘 다 윈윈 하는 전략을 취해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됐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은 두 번의 단락에서, 그죠? 용익물권 가운데에서도 지상권이라고 하는 것을 일단 첫 번째 사례로 제시해놨습니다. 맞죠? 오케이. 다음 세 번째 갑니다. 한편, 이제 이 토지에 대한 용익권에는 또 물건이 아니라 뭐도 있다라는 거야? 채권인 것도 존재하더라. 그럼 앞에서 우리가 봤던 것은 뭐라는 거예요? 물건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됐습니까? 예, 됐니? 그래서 용익 물건에 관한 이야기로서의 어떤 지상권, 됐습니까? 그걸 이야기한 거고요. 근데 물건이 아니라 뭐라는 거야? 채권도 있다라는 이야기야.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이제 보세요. 가령, 자, 임차인이 토지 사용료인 차임을 지급하는 대가로 임대인에게 토지 사용 허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그걸 뭐라 한다고요? 토지 임차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이걸 보자. 자, 용익물권 가운데서 지금 우리는 이제 채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럼 다시 이제 볼게요. 여기에 뭐가 있다고요? 토지 어떤다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소유자가 존재하겠죠. 이 토지 소유자를 우리는 이제 흔히 말하는 토지를 빌려주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임대인이라고 이야기합시다. 됐습니까? 예, 됐니? 그런데 이 토지를 빌려서 뭔가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죠? 예, 뭐 나무를 심고도 하겠고요. 아니면 밭을 가꾸기도 하겠고요. 그죠? 아니면은 막상 또 건물 지을 수 있는 사람도 존재하겠지. 그래서 토지를 빌린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 사람은 뭐라고 한다고요? 임차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있겠지? 예.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자, 이 임대인에게 뭐 한다고요? 그 땅을 빌리는 값을 주는 거야. 그걸 뭐 한다고요? 빌릴 차자 써가지고 차임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차임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 땅을 빌리는 것에 대해서 돈을 주는 거란 말이야. 그럼 빌리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또 뭐가 있어야 돼? 권리가 존재 있어야 되겠지. 요게 바로 뭐냐라고 한다면은 토지 임차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더라라는 거죠. 됐습니까? 예. 이해되겠니? 그죠? 예, 토지 임차권. 그래서 바로 이 임차인은 이 토지 임차권을 가지게 되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차임을 누구에게? 임대인, 토지 소유자에게 주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됐니? 예. 자, 그래서 다시 이것을 보장하는 계약에 의해서 결국 임차인은 토지를 사용하거나 그로부터 뭐 한다고요? 수익을 얻을 수 있더라. 그러면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일종의 뭘 한다라는 거야? 계약을 또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똑같습니다. 그죠? 예. 자, 그런데 조금만 더 볼게요. 그러나, 이제 문제는 됐습니까? 예. 자, 근데 계약 내용에 따라서는 또다시 건물을 소유하기 위한 목적의 토지 사용도 뭐 할 수 있다? 인정될 수 있더라. 그죠? 예. 그러니까는 이 토지를 빌려가지고 이 임차인은 됐습니까? 예. 소위 말해서 농사를 지어도 가능해요. 됐습니까? 예. 건물을 어떻게 한다고요? 짓는 것도 어떻게 한다고요? 가능해요. 됐나요? 예. 그 얘기 되겠죠. 그죠? 예. 거기에 이제 다시 갑니다. 보세요. 그러나, 이제 토지 임차권은 됐나요? 직접 지배권이 물건이 아니라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서만 뭐 한다고요? 적용되는 권리더라라는 거죠. 됐습니까? 예. 이해되겠니? 그래서 다시요. 여기서 말하는 토지 임차권은 됐습니까? 예. 임차인과 됐나요? 예. 자, 뭐라고요? 임대인 관계에서만 어떻다고요? 적용이 되는 것이더라라는 거야. 됐니? 그래서 뭐하고는 다르다라는 거야? 물건과는 다르다라는 얘기예요. 됐니? 예. 거기에서 이제 다시 갑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될 수는
없더라. 됐습니까? 예. 저 앞에서 우리가 지상권 같은 용의 물건은 됐나요? 예. 그것을 먼저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얘는 어떤다?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서만 관계에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이때 토지 임차권은 어떤다고요? 제3자에게 됐습니까? 제3자에게 어떤다고요? 양도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거. 됐니? 예. 자, 거기에 또 갑니다. 보세요. 예. 또 소유권 변동 시에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새 소유권자에게 대항하여 임차권을 주장하지를 못한다. 그러면 이제 다시 또 된다고요. 자, 이 토지 소유자가 됐습니까? 예, 다른 사람에게 그죠? 예, 토지를 어떤다고요? 소유해서 매도를 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됐니? 예. 자, 그러면 이제 된다고? 저 앞에 나와 있는 이 토지사용권, 다시 한다면은 용의물권의 지상권 같은 경우는 다 그대로 유지가 돼버렸죠. 됐니? 예. 그런데 얘는 어떻다고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관계 문제이기 때문에 얘 둘의 문제라는 거죠. 됐니?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누구인가에게 토지를 매도했을 때에 이 사람의 토지 임차권은 어떻게 된다는 거야? 사라져버리더라라는 이야기죠. 됐습니까? 예. 됐니? 오케이. 그래서 결국은 됐나요? 예. 매도 시에 임차인은 됐나요? 예. 뭐 하지 못한다고요? 대항력이 있다, 없다? 대항력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됐니? 예. 다시 또 깡 합쳐놓고요. 그래도 보세요.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뭐가 되어 있는 경우? 임차권 등기가 어떻게 한다고요? 되어 있는 때에는 대항력이 인정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외네요. 그죠? 예, 예외적으로. 그죠? 예. 자,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단 말이야. 그래서 임차인, 있나요? 등기가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어떤다고요? 자, 새로운 주인에 대해서 만다고요? 대항력을 가진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다고요? 함부로 내보낼 수는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고요. 자, 또 갑니다. 보세요. 그런데 다시 한번 가르쳐놓고요.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토지를 이제 임차한 경우다라고 해보자. 됐습니까? 예. 다시 뭐라 그랬습니까? 자, 이제 토지에서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거다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야. 됐니? 예. 그런 경우에는, 자, 보세요. 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또 토지 위에 지은 건물의 소유권이 등기가 되기 때문에 저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토지 건물에서 뭐 한다고요? 등기를 한다라고 이야기했잖아. 그래서 얘는 건물에 대한 됐습니까? 예, 건물 소유권에 대한 뭐가 존재한다고요? 등기가 있기 때문에 다시 뭘 가지겠다는 거야? 대항력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됐습니까? 예. 그래서 대항력을 역시 마찬가지로 인정할 수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 이게 됐나? 됐습니까? 예. 그럼 봐봐요. 어려운 거 없잖아요. 지금 제가 또 뭐 해드렸어요? 정리해드렸잖아요. 됐습니까? 예, 정리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딱 헷갈릴 만한 것을 갖다 집어넣었지. 그죠? 예. 일단은 기본적으로 뭐 한다고 용의권에 대한 설명이야. 그렇지만 그 다음에 설명했던 일종의 물권과 채권 됐습니까? 그 두 개를 나눠봤고, 그죠? 예. 그러면서 이제 물권, 다시 용의 물권의 대표적인 것으로의 지상권 됐습니까? 그걸 통해 가지고 용의 물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적인 측면, 그것이 어떤 관계를 가지냐에 관한 이야기 서술됐고, 거기에다가 이제 물권 말고도 뭐가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채권이 존재할 수 있더라. 그래서 채권의 대표적인 것으로서 토지 임차권을 사려 들어가지고, 됐니? 예. 이전에 물권이 가지고 있는 모습과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또 설명해 놨더라라는 거잖아요.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갈 때에는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 이 두 개를 구분해 줘 버리면 되는 거잖아. 그리고 그 구분된 설명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전다고 본문 내용 보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됐니? 예. 자, 그러면 뒤에 우리 문제 됐나요? 뭐 4번 문제 넘어가고 5번 넘어가고 됐으니까 예. 자, 6번 문제 됐습니까? 예, 그거 잠깐만 봐봐요. 됐니? 예. 자, 토지에 대한 용의권을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여기 있다. 자, 적절한 것과 적절하지 않은 것의 차이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자면 그럼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적절한 건 몇 개 나온다? 4개. 그러면 결국은 이 지문 전체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묶고 들어간다. 근데 우리는 나지문 안 읽었으니까 나중에 일단 빼고, 그죠? 가지문의 내용을 가지고 바탕으로 들어가 보자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오케이. 자, 그러면 선지 1번 갑니다. 보세요. 계약 당사자인 특정인을 됐나요? 예, 매개로 행사될 수 있는 권리인 경우도 어떤다고? 있다라고 하는 것. 됐습니까? 예. 자, 뭐 한다 그랬니? 따지고 들어간다면은, 그 세 번째 문단에 됐습니까? 예, 그래서 7번째 줄 볼까요? 그죠? 예.
토지 임차권은 직접 지배권이 물건이 아니라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서만 만다고요. 적용되는 권리더라라고 이야기했었죠. 그죠? 그러면 역으로 물권은 두 번 달라게 보시게 되면 됐습니까? 예, 됐니? 예. 자, 두 번째 줄에 특정한 물건을 직접 지배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용익 물건을 가진 사람은 타인의 행위를 매개하지 않고도 그 물건을 사용할 수 있다. 이게 물건이라면은 결국 매개해서 된다고요?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도 알 수 있겠네. 그게 뭐가 된다고요? 채권에 해당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됐니? 예. 그럼 선지 1번 내용 맞다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선지 2번을 보시게 되면 자, 해당 토지의 소유권자가 됐나요? 토지의 사용보다 처분에 있어서 더 큰 제약을 받는다. 이상하잖아요. 그죠? 자, 해당 토지의 소유권자가 됐습니까? 예. 자, 사용과 처분에 있어서 어느 것에 더 영향을 받아? 처분하는 건 어떻다고요? 그만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문제는 사용상에서 이 사람에게 어떻다고요? 줘버리게 되면은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없어져 버리잖아. 그건 또 몇 번이야? 2번 끝 이랬잖아요. 됐습니까? 예. 그래서 토지 소유권자는 제3자에게 뭐 한다? 토지를 매매할 수 있단 말이야. 됐습니까? 예. 그렇지만 그 위에 있는 물건에 대해서 자기가 어찌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예. 그럼 선지 2번 틀렸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선지 3번.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에 한해서만 취득될 수 있는 거다. 그게 바로 뭐에 대한 정의야? 용익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번. 토지 임차권과는 달리 됐습니까? 뭐랬어요? 지상권. 그럼 지상권은 뭐였어요? 물권에 해당되는 것이었잖아요. 그죠? 예. 그럼 지상권에는 용익권자와 해당 토지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속성이 있다, 없다? 있다. 됐습니까? 예. 자, 그게 바로 뭐예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지상권과 토지 임차권의 차이는 결국 물건이냐, 채권이냐의 차이인 것이죠. 그죠? 그래서 앞에서 봤지만은 물건은 사람과 물건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물건이더라는 얘기잖아. 그럼 선지 4번 내용도 맞다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선지 5번. 어떤 법적 절차로 확보된 권리인지에 따라서 그 토지 소유권의 변동에 따른 영향이 다를 수 있더라. 그래서 앞에서 봤지만 결국은 용익 물건에 해당되는 거라고 한다 그러면은 토지 소유가 바뀌더라도 어떤 그것은 그대로 유지되죠. 그렇지만 토지 임차권과 같은 채권이라고 한다 그러면 됐습니까? 토지 소유가 바꾸게 되면은 어떤 그 영향력은 사라져 버리더라. 됐습니까? 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되잖아요. 됐니? 예. 그러니까는 결국 선지 5번 내용도 맞다. 이거 뭐 어려운 내용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해서 54%가 되냐고. 됐습니까? 예. 됐니? 자, 거기에다가 7번 문제 한번 갑니다. 됐나요? 예. 자, 기니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는데, 기억 보세요. 토지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다. 임차한 경우라고 이야기했다. 자, 다시요. 토지 임차권인데, 됐습니까? 예. 됐니? 예. 뭐라고 했냐? 토지의 소유를 목적으로 임차한 경우라고 그랬단 말이야. 됐니? 예. 그럼 이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죠? 예. 그럼 이제 갑니다. 선지 1번. 자, 기억은 됐나요? 소유권자와 용익물권 설정 계약을, 아니죠. 소유권자 용익물권 설정 계약을 한 것이 아니라 토지권자와 뭘 했다는 거야? 토지 임차권을 어떤다고 계약한 거다라고 봐야 되죠. 됐습니까? 왜냐면 용익물권을 해가는 것은 앞에서 일하는 용익권에서 용익물권에 해당되는 물권에 해당되는 이야기잖아요. 됐니? 예. 그럼 선지 1번 용익물권 설정 계약이 아니라 토지 임차권 계약을 한 것이다. 일 봐줘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 그럼 기억은 임차권이 등기되어 있으면 임차인이 대항력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네. 앞에서 된다고요. 원래는 토지 소유자가 다른 사람에게 매도했을 때에는 결국은 토지 소유자와 임차권 사이의 어떤 관계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단 조건이 있었죠. 그죠? 예. 자, 앞에 나와 있는 이 임차인이 뭐를 한다면 임차인 등기를 한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그죠? 예. 대항력이 어떤다고요? 존재한다라고 했으니까. 그럼 선지 2번에 기억에 대한 설명 맞다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 선지 3번. 기억은 임차인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이고, 자, 임차인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왜요? 앞에서 건물 짓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됐습니까? 예. 건물 짓는 것도 가능하다. 됐니? 예. 그래서 농사를 지을 수도 있고, 거기에다가 하물며 건물 짓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됐니? 예. 그래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도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됐니? 예. 그 다음에 4번 됐습니까? 예. 니은은 토지 소유, 4번은 니은이네요. 그죠? 그러면은 넘어가자. 그죠? 예. 그럼 일단은 답이 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한다고요? 2, 3, 4, 5. 이래서 맞추지 않겠나? 됐니? 예. 자, 그 다음에 됐니? 예.
46번 같은 경우는 나중에 보고 하고요. 이제 다시 돌아와서 나지문 갑니다. 됐니? 예. 자, 이제 나지문 처음부터 갑니다. 보세요. 달로 나눠볼까요? 용의권의 존속기간 앞에다가 1화 쓰시고 다시 우측 가서 이러한 문제를 조정하기 위해 앞에다가 2, 다시 가서 지상물 매수 청구권 앞에다가 3, 다시 가서 한편 권리 내용을 앞에다가 4. 그래서 전체적으로 4개 달라고 그려져 있고요. 자, 첫 번째 단락 그대로입니다. 용의권의 종속기간이 만료되면은 그럼 다시요. 용의권은 뭘 가진다는 거야? 기간을 가진다. 됐습니까? 예. 그게 가능하죠. 왜요? 앞에서 뭘 한다 그랬어요? 계약을 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그죠? 그러면 지금 여기 같은 경우도 지상권자, 소유권자가, 그죠? 계약서에 해가지고 나중에 어떤 날 10년을 합시다. 20년 합시다. 자기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됐습니까? 예. 됐니? 그래. 그래서 보니까 용의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은 용의권자는 더 이상 토지를 사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칙적으로 토지를 다시 본래 상태로 뭐 한다고 회복시켜줘야 된다. 됐습니까? 예. 그런데 다시 세목강 엿쳐놓고요. 다시 몇 줄자. 용의권에 근거해서 토지 위에 세운 건물이 있을 때에 문제는 그 처리 방식이 어떤 문제가 될 수 있더라라는 거죠. 됐니? 예. 자, 이제 보세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나 지문에 해당되는데, 자, 이제 그 토지 위에다가 진짜 어떤다고요? 건물을 삐까뻔쩍하게 세워놨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됐습니까? 예. 됐니? 자, 그러면서 다시요. 토지 소유자 다르습니다. 됐나요? 예. 그리고 건물에 대한 지상권자 어떻다고요? 다르더라. 됐니? 예, 다르더라. 그런데 뭐 했어요? 소매에서 기간이 어떤다고요? 30년 썼다. 됐습니까? 예. 그런데 이 건물을 워낙 튼튼하게 지어놓고 소매에서 뭐 건축 대상까지 받은 거야. 그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계약 만료됐으니까 뭐 하겠습니까? 야, 철거해. 원칙대로 돌려놔. 됐습니까? 라고 하겠죠. 됐니? 자, 그래서 이제 보세요. 그래서 용의권에 근거해서 토지 위에 세운 건물이 있을 때 그 처리 방식이 문제될 수 있다. 그래서 원상 회복을 해서 그죠 위에서 토지 소유권자가 철거를 요구할 수도 있지만 그죠? 예. 용의권자가 상당한 자본을 들여서 세운 건물을 또 무조건 철거하게 하는 것은 또 용의권자의 재산적 이익을 지나치게 해칠 수 있어. 그럼 다시 말하면 서로 간에 뭐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갈등이 생길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지. 됐습니까? 예.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이거는 뭐가 된다는 거야? 큰 손실이더라라는 거죠. 됐습니까? 예. 그래서 사회적, 됐나요? 예. 손실이 어떤다고요? 예. 발생할 수 있는, 자, 이제 핵심 뭐가 되지? 문제점이 되는 것이죠. 됐습니까? 예. 문제점이다라고 할 수 있겠다. 이해됐니? 예. 그럼 다시요. 이런 문제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당연히 그에 따른 뭐가 존재해야 되지? 해결책 됐습니까? 그래. 자, 그랬더니 이제 두 번에 단락합니다. 이제 이러한 문제를 조정하기 위해서 됐니? 자, 볼까요? 토지 소유권자에게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별도로 부여하더라. 그래서 해결 방안 두 번에 단락합니다. 첫 번째 됐나요? 자, 누구에게요? 토지 소유자에게 됐습니까? 소유권자에게 그죠? 예. 자, 뭘 주더라는 거야? 바로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라는 걸 주더라. 그죠? 예. 지상물 어떤다고요? 예. 매수 어떤다고요?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을 부여하더라. 됐니? 예. 청구권이죠. 그죠? 예. 청구권. 예. 그러면 이제 이게 무슨 얘기인데, 그 다음 봐봐요. 예. 자, 합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그 건물을 만다고 매수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더라라는 거죠. 됐니? 예. 그래서 다시 토지 소유권자가 이 건물에 대해서 감정평가서를 동원해가지고, 그죠? 예, 감정평가했어. 그랬더니만은, 그게 10억 정도 나왔어. 됐습니까? 그럼 이 사람 어떻게 한다고요? 앞에 있는 지상권자에게 10억 줄 테니까, 그죠? 그거 나한테 팔아라. 라고 할 수 있죠. 됐습니까? 예. 이제 이해되겠니? 그죠? 예. 그랬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예, 지상권자, 감정가격이 그래요? 그러면 알았습니다. 우리 적당하게 그냥 10억 합시다. 하고 하면은, 저기서 아무 적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랬어요? 소유권자가 저거 10억 나가는데 나 1억에서 살까? 1억 제시 됐습니까? 예. 그럼 지상권자 어떻게 되겠어요? 미친 새끼 이래 되잖아요. 그죠? 예. 됐니? 차라리 내가 뽀개고 만다. 됐습니까? 예. 됐니? 그런데는 순간 그냥 뭐 되는 거야? 소유 손실 발생하는 거잖아요. 됐습니까? 예. 그러니까는 함부로 어떻게 한다고요? 하는 게 아니야. 뭐 한다고요? 적당한 가격을 불러야 되는 거지. 됐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또 지상권자가 어떻게 한다고요? 그거 20억이야. 됐습니까? 하면 안 되죠. 됐니? 예. 합당 가격 제시해줘야 돼. 자, 그 다음 또 보세요.
여하튼 간에 그래서 합당한 가격 지불하고 그걸 매수할 수도 유도하고 있다. 그래서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자, 보실까요? 법적 성질이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도 법률 관계를 발생시키는 뭐라는 거야? 형성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됐니? 예. 그래서 얘는 뭐에 속하는 거야? 형성권에 속해. 다시 한다면 일방적으로 됐습니까? 예. 의사표시만으로도 됐습니까? 예. 뭐 한다고요? 법률 관계를 한다고요. 법률 관계가 발생이 되는 것이더라 라는 거죠. 됐습니까? 예. 이해되겠니? 됐어요? 오케이. 됐죠? 요렇게 잡아줄 수 있다. 됐죠? 예. 자, 그랬더니 이제 갑니다. 토지 소유권자가 상당한 가격을 잊어먹어서 상당한 가격을 제시했어. 됐습니까? 예. 그러면 지상물 매수권을 행사하게 되면 이제 용익권자는 어떻다고요? 정당한 이유 없이 이것을 거절하지를 못한다. 됐니? 예. 물론 그 상당한 가격이라 하더라도 됐습니까? 예. 이제 지상권자가 어떻다고요? 소위 말해서 마음에 안 들면 거절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상당한 가격을 제시했음에도 어떻다고요? 거절을 할 수는 없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됐니? 예. 그래서 바로 형성권은 어떻다고요? 바로 토지 지상권자가, 그죠? 지상권자가 뭐 한다고요? 거절할 수 없는 것이더라. 되겠죠. 됐니? 예. 그 다음에 이제 갑니다. 세 번째 달라. 근데 이제 이 지상물 매수청구는 자, 누구에게도 있다는 얘기야? 이 용익권자에게도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됐니? 예. 다시요. 야, 같은 말인데, 됐습니까? 지상물 매수청구권이라는 것이 이게 용익권자에게도 있다고? 됐습니까? 즉, 지상권자에게도 있다고? 됐나? 이게 또 무슨 얘기야? 갑니다. 보세요. 용익권 존속기간이 만료될 경우에, 그죠? 용익권자에게는, 자, 뭐가 있다라는 거야? 갱신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먼저 있더라. 그래서 두 번째에 다시 갑니다. 자, 용익권자에게 됐습니까? 용익권자에게 자, 만료 시에 그죠? 예, 계약 기간 만료 시에 자, 뭐 하고 싶어요? 나 갱신하고 싶어요. 라고 해가지고 된다고요. 토지 소유권자에게 갱신 한다고요. 청구권을 한다고요. 예, 주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됐습니까? 갱신 청구를 주더라. 됐니? 예. 자, 그래서 이제 누가요? 지상권자가 토지 소유권자에게 저 갱신 청구권 쌓여요. 됐습니까? 예. 라고 한단 말이야. 그죠? 예.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앞에 소유권, 알겠어요. 하시면 되지. 그죠? 예. 그런데 문제는 어떤다고요? 안 되는데요. 이거 내가 쓸 건데요. 됐습니까? 예. 자, 이러면 이제 거절할까요? 못할까요? 거절할 수 없나? 이제 보세요. 그래서 갱신 청구권이 부여되는데 문제는 용익권자, 토지 소유권자의 계약 갱신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 거예요. 이 중요하잖아요. 이 권리는 뭐가 아니야? 형성권이 아니다라는 측면입니다. 됐니? 앞에서 형성권은 뭐라 그랬습니까?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도 법률 관계를 발생시킨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얘 갱신 청구권은 됐습니까? 예, 뭐가 아니라는 거야? 야, 형성권이 어떻다고요? 아니더라. 됐습니까? 예, 형성권이 아니야. 됐니? 그럼 다시 말한다 그러면은 자, 용익권자가 토지 소유권자에게 어떤 청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토지 소유권자가 뭐 할 수 있어? 싫어요. 됐습니까? 이래 된단 말이야. 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토지 소유권자가, 그죠? 예, 토지 소유권자가, 그죠? 예, 뭐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어요. 됐습니까? 선생님, 그럼 이거 토지 소유권자한테 너무 좋은 거 아닐까요? 예. 우리가 지금 이 부분을 읽는 것은 뭐 때문이야? 이것 때문에 읽는 거야? 아니면 용익권자에게도 뭐가 있다는 것 때문에 지상물 매수 청구이 있다는 것 때문에 읽는 거잖아요. 이쪽도 한번 가봅시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다시요. 권리 의무로 토지 소유권자 일을 만다고 거절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겠죠. 그때 이제 보세요. 그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 용익권자가 뭐 한다고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해서 토지 소유자에게 건물의 매수를 한다고요? 요구할 수 있더라. 이게 되겠니? 예. 자, 그래서 이제 자, 토지 소유자가 뭐 한다고요? 거절 됐습니까? 예.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단계로 가는 거죠. 됐습니까? 용익권자가 그러면은 내가 안 쓰려고 그랬는데 됐습니까? 예. 뭐자고요? 지상물 그죠? 예. 지상물 매수 한다고요? 청구권을 쓰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됐습니까? 예. 그럼 다시 얘는 앞에서 했던 것처럼 뭐라고 했어요? 형성권이라고 했단 말이야. 그럼 다시 토지 소유권자 거절할 수가 있어? 없어요. 됐습니까? 어헐, 이래 되겠네요.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서 이 다시요. 그래서 지상물 매춘권은 형성권이므로 적법하게 행사된 경우에 토지소유권자는 이를 거절할 수 없더라. 됐습니까? 좋아요. 근데 10을 또 다만이네요. 그죠? 미안합니다. 그죠? 또 다만 다 좀 앉혀놓고요. 됐습니까? 예. 자, 다만 나오게 되면 항상 그 다음 내용 중요하다고 몇 번씩 얘기 드렸습니다. 다만 또 갑니다. 보세요. 자, 판례에서는 이야 뭐 나왔으니까 판례 나왔네요. 이야 우리가 항상 법조문 나오게 되면 뭐가 나온다고요? 판례 나온다. 그럼 판례 만다 결과 잡아줘야 되고 그 결과에 대한 근거 잡아줘야 되고 있습니까? 그 다음 갑니다. 보세요. 판례에서는 계약 내용을 어긴 계약 내용을 어긴 누구요? 임차인처럼. 그래서 시인의 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용의권자에 대해서는 뭘 하지 않는다고요? 갱신청구를 주지 않더라. 아, 그러니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네. 됐습니까? 예.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아하, 시인이 성실을 어떻게 한다고요? 위반한. 됐습니까? 예. 누구라고요? 용의권자 임차인에 대해서는 됐나요? 예. 바로 개인청구는 어떻게 한다고요? 예. 갱추. 됐습니까? 라고 제가 줄일게요. 예. 주안. 됐습니까? 예. 갱추 주지 않는다. 됐습니까? 예. 됐나요? 그렇게 보자. 됐니? 예. 일단 이 말은 내가 알아들었지 어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너무 힘들어서. 됐니? 예. 자, 그러면서 이제 개인청구는 인정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 다음에 지상물 매수 청구도 할 수가 없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를 했는데 얘가 거절했을 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애초에 얘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없는 거죠. 됐니? 예.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단락 갑니다. 됐나요? 예. 네 번째 단락 가자. 됐습니까? 예. 자, 이제 한편 권리 내용을 약정하지 않아도, 뭐랬어요? 권리 내용을 약정하지 않아도, 정하지 않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지상권. 자, 그걸 말한다고요? 법정 지상권이라고 그래요. 어이구야, 이제 법정 지상권 개념까지 나왔네. 됐습니까? 예. 됐나요? 앞에서 내가 지상권 나올 때부터 알았어. 그죠? 예. 법정 지상권 당연히 나오지, 시불. 그죠? 예. 자, 근데 이제 법정 지상권 나오면은, 이제 여러분도 알잖아요. 지문 읽어나가다 법정 지상권 나오면, 시불. 또 이러잖아요. 됐습니까? 예. 그럴 거 없어. 항상 정의. 됐습니까? 예. 정의. 됐나요? 예. 잡아줘. 그래서 법정 지상권에 대해서는, 자, 이제 보세요. 갱신 청구권의 행사 시점이 이제 문제가 되기도 한다. 그죠? 예. 자, 이제 얘가 제일 문제되는 거 뭐냐면은, 갱신 청구권에, 됐습니까? 예. 갱신 청구권에, 그죠? 예. 청구권의 어떤다고요? 행사 시점이 어떤다고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더라. 됐습니까? 예, 문제가 된다. 그럼 이제 무슨 얘기냐? 좀만 더 볼게요. 법정지상권은 법정지상권 다시 내볼까? 쳐놓고요. 다시 매출자. 별도의 계약이나 등기 없이 법률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당연하게 성립하는 어떤 지상권을 우리가 법정지상권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다시 쳐놓고요. 보세요.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와 그 토지 위의 건물이 매매 등의 사유로 서로 다른 사람에게 기속된 경우에 결국 건물 소유권자가 취득하는 지상권이 결국은 뭐 해야 된다고요? 법정 지상권에 속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은, 자, 여기에 됐습니까? 예. 자, 토지 소유자 됐나요? A가 됐습니까? A가 됐니? 예. 자, 이것에 만다고요? 소유자이기도 했고, 됐나요? 토지에 된다 소유자이기도 했고, 거기에다가 건물을 지어가지고 그 건물에 만다고요? 소유자이기도 했습니다. 아니, 가능하죠. 됐습니까? 예. 됐니? 그런데 이 A가 됐나요? 예. 토지는 어떻게 한다고요? B에게 팔고 됐습니까? 예. 건물은 안 팔았습니다. 됐나요? 선생님, 그게 가능한가요? 예, 가능합니다. 됐나요? 왜냐면은 토지와 또 건물은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등기상에서 별도 등기거든요. 됐나요? 예.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어떻게 한다고요? 건물에 대한 소유는 누가요? 내가 가지고 있더라. 자, 어때요? 이제 법정 지상권 자연스럽게 성립된 거죠. 별도의 B하고 계약이 있었니? 없었어요. 됐습니까? 예, 됐니? 그래서 나는 뭐 한다고 땅만 팔게. 난 건물을 안 팔아. 됐습니까? 예, 됐네. 건물은 나하고 같이 무너질 거야.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되겠니? 됐어요? 예. 너무 그렇게 있잖아. 왜냐면 세상에는 별일을 다 있으니까. 됐니? 예. 그래서 이런 경우가 이제 뭐가 된다고요? 예, 바로 법정지상권에 해당되는 거다. 됐습니까? 그래서 A는 이 건물에 대한 뭘 가지고 있어? 법정지상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다시 판례에 따라 판례에다 쳐놓은 거예요. 됐습니까? 예, 됐네요. 자, 판례는 판교 밑에 있는 동네가? 그건 아닌 것 같고. 판례에 따르면, 다시 지상권은, 됐습니까? 존속기간이 그런 눈으로 보지 마. 지상권은 존속기간이 만료된 후에 지체 없이 갱신 청구권이 행사되어야지만 유효하게 유지될 수 있더라. 그럼 다시 만나면, 앞에서 말했던 지상권 같은 경우는 어떻다고요? 만료 후에 바로 지체 없이 가져야 되는 거야. 됐니?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죠? 예. 그리고 견고하게 또 축소된 건물에 대한 법정 지상권에 또 보세요. 예. 존속 기간은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자가 달라진 시점으로부터 몇 년? 30년. 그러면은 자 보세요. 이제 요 관계를 따진다 그러면 언제 되겠어? 이제 이 A와 B가 어떻게 한다고요? 계약을 맺어 가지고 자, 등기까지 다 마친 그 시점이 되겠죠. 됐나요? 확실하게 주인이었던 A, B로 나눠진 시점이겠죠. 그때부터 몇 년이 된다고요? 30년.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겠니? 이해됐어요? 오케이. 30년으로 정해져 있다. 그런데, 다시 세목강에 쳐놓고요. 일반인이 법정지사권의 만료 시점을 제대로 인지하기는 어렵다. 맞습니까? 문제점이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 그래서 법정지사권에 한해서 권리 만료 시점이 아니라 건물 철거 요구 시점을 기준으로 갱신 청구권이 행사되도록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라고 하지만 이거는 아직까지 제기되는 내용이지. 됐습니까? 예. 그거는 아직까지는 아니라는 것이겠죠. 됐니? 예.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언제라는 거야? 요때 30년이라는 거죠. 됐습니까? 예. 자, 그러면은 4번 문제 넘어가고, 그죠? 예. 자, 앞에서 우리 봤던, 자, 7번 문제 됐습니까? 이 장 가봅시다. 됐나요? 7번 문제 가게 되면은, 니은, 됐나요? 토지 소유권자에게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어떻다고요? 그래, 별도로 부여한다. 자, 토지 소유권자에게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별도로 부여한다. 요 이야기입니다. 됐니? 예. 자, 그러면 선지 2번부터 이제 가봐야 되겠죠. 그죠? 자, 니은 갑니다. 보세요. 용의권에 기초하여 축소된 건물의 경제적 가치가 유지되도록 유도하는 법. 맞네. 이거 왜 나왔죠? 저 앞에서 이런 문제 발생하지 않게 하려고 해결책을 내세운 거잖아요. 그잖아요. 그래서 그냥 뽀개버릴 수 있는데, 됐습니까? 그래서 사회 손실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러한 것을 어떻다고요? 하지 말자. 해가지고 나온 것이 뭔다고? 토지 소유권자에게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준다라고 하는 거죠. 답 나왔네. 이번 끝. 이게 뭐가 32%냐고요. 그러면은 그 밑에 선지 4번 이제 보자. 왜 틀렸는가? 토지 소유권자와 용의권자 사이 분쟁을 그것도 맞네. 분쟁 줄이기 위한 거. 맞아요. 그럼 선지 5번 니은은 용의권자의 무조건적인 희생을 전제로 용의권자의 무조건적인 희생을 전제로 사회적 손실을 줄이게 말이 안 되죠. 이거는요. 오히려 읽어야 되겠지. 용의권자의 희생과 됐습니까? 그 다음에 사회적 손실을 만나고 줄이기 위한 거다. 이래 봐줘야 되는 거지. 그게 앞에 나오니 요 문제잖아요. 됐습니까? 그럼 손좀 틀렸고. 그럼 답은 뭐 2번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8번 문제. 아이, 5단면 1번 전로풍으로 해결했는데 뭐. 그럼 이제 봐봐라. 자, 8문제. 윗글 바탕으로 보기를 설명한 내용은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갑은 자기 소유의 토지 X에 건물 A를 견고하게 축소했다. 좋아요. 갑은 을이 X의 일부에다가 건물 B를 축소할 수 있도록 또 계약을 체결해서 지상권을 또 설정해 주었다. 됐습니까? 예, 뭐 이런 복잡한 관계가 다 있어. 됐습니까? 예. 그럼 미안합니다. 내가 여기다 하나 더 줄게요. 여기다가 건물 하나 더 세우도록 해줬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겠니? 그죠? 예. 그리고 이거는 누구의 토지였다고요? 갑의 토지였더라. 맞습니까? 예. 맞나요? 예. 됐나요? 오케이. 거기에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에 요걸 을로 어떻게 한다고 또 해줬어. 됐습니까? 예. 자, 그런 다음에 이후 갑은 됐나요? A의 소유권을 유지한 채 X만을 다시 뭐 한다고요? 병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매도했더라 라고 하는 것. 됐습니까? 그럼 이 됐네? 요 건물을 A라고 하죠. 맞습니까? 예. 그럼 갑은 됐나요? A는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것인데. 이제 이 토지를 누구에게 줬다라는 거야? 여기다 나와 있네요. 그죠? 요 B를 병이라 하죠. 그죠? B, 병, 맞네요. 그죠? 병. 됐습니까? 예. 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병이다. 됐나요? 예. 그럼 얘는 갑이 아니라 얘는 앞이지라 해야 되는데. 자, 예. 됐어요.
그래서 다시. 그래서 이후 갑은 됐나? A의 소유권을 유지한 채 X만을 병에게 매도했다. 그죠? 예. 다시 A를 소유하기 위한 갑의 토지 사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 맞죠? 왜? 얘는 법정지상권과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후 을의 됐나? 지상권 존속기간이 자 이제 문제는 이제 발등에 불 떨어진 거는 을이네요. 됐습니까? 예, 됐니? 그래서 계약이 어떤다고요? 이제 만료된 시점에 병은 을에게 됐습니까? 예, 병은 을에게 야, 네 가지고 있는 그 건물 B 됐습니까? 요걸 B라고 하자, 그죠? 예, 요 B 철거해 이래 되는 거잖아요. 됐습니까? 예, 철거해 됐죠? 오케이. 자, 또한 병은 됐나요? X를 매수한 시점으로부터 35년이 경과한 후에 됐습니까? 예, 갑에게도 A의 철거를 어떤다 요구했더라. 됐습니까? 그래서 병 어떻게 한다고요? 을에게 됐습니까? 예, 계약 만료 후 그죠? 계약 만료 후 뭔다고? 철거 요구했고 맞죠? 그 다음에 다시 병은 갑에게도 됐습니까? 예, 35년 후 됐습니까? 예, 다시 어떤다고요? 철거 됐습니까? 예, 됐더라 됐나요? 예, 장수 집단들 많이도 살았다. 자, 그러면서 이제 선지 1번 갑니다. 됐나요? 예. 자, 갑이 됐나요? X의 매도 후에 X의 사용과 관련된 관리 내역을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그 사실로 인해 갑의 갱신청권 행사 가능 여부가 달라지지는 않겠더라. 왜 그런 거겠습니까? 뭐가 생겼죠? 법정지상권이 생긴 거잖아요. 됐습니까? 예, 이해되겠니? 그러면 법정지상권이 생겼다라고 했으니까는 뭐가 되겠어? 갱신청권 그대로 유지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됐습니까? 예. 그래서 행사 가능 여부가 달라지지는 않겠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선지 2번 됐습니까? 예. 갑이 이제 A를 소유하기 위해서 됐습니까? 갑이 A를 소유하기 위해서 X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 시점 됐습니까? 예, 됐니? 예. 자, 그 시점은 병이 결국은 뭐 한 거야? X를 그렇지 매수한 시점이 됐잖아요. 됐습니까? 예. 됐나요? 그러면 일종의 그건 뭐가 되지? 매매 시점이 되겠네. 맞죠? 예. 이므로 갑은 병의 철거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에 일단은 뭐 한다고요? 처해 있겠군. 왜? 앞에서 몇 년 지났어? 35년. 저 앞에서 계약 등기 몇 년? 30년 후라고 했으니까 오 가능해. 그죠? 35년 지났어. 5년이나 너한테 더 봐줬어. 됐습니까? 예. 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오케이. 그 다음에 선인사 한번. 을이 계약 내용을 자, 을이 됐으면 계약 내용을 어겼다. 자, 누가요? 을이. 을이 앞에서 뭐였지? 임차인이었잖아요. 됐습니까? 예. 얘 계약 내용 어겼대요. 어떤 새끼야? 신의 성실 없는 사람이네. 맞죠? 그럼 앞에서 말했던 갱추, 주, 안 됐으니까 드디어 나왔네. 맞나요? 예. 뭘 안 준다고요? 갱신 청구권을 어떤다고요? 근데 왜 갱추지? 갱청이 돼야 되는데. 미안합니다. 갱신 청구권을 주지 않는다. 됐습니까? 예. 됐나요? 예. 이거 다 속았네. 그죠? 예. 갱청주안. 됐습니까? 예. 그러니까 애초에 어떤다? 지상물 매수 청구권도 있을 수가 없더라. 이렇게 되겠죠. 됐니? 예. 그럼 다시. 그래서 소유자에게, 그죠? 예, B의 매수를 청구할 수 없는 것은 결국 갱신 청구권조차 인정되지 않는 상황이었다. 한마디로 너 신의 성실 위반이었다. 갱추가 아니네요. 그죠? 예, 갱청으로 바꿔줘야 되겠네. 그죠? 갱청. 됐나요? 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친구들 아까 좀 황당했죠. 그죠? 왜 갱출까? 이라 했겠죠. 그죠? 예. 제가 잘못했어요. 됐습니까? 예, 됐나요? 예. 자, 선지 4번 갑니다. 을의 지상권에 대한 존속기간이 만료. 자, 을의 지상권에 대한 어떤 계약이 만료되지 않았다. 됐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새로운 소유권자인 병의 동의 없이도 됐나요? 을은 X에 대한 지상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있죠. 왜? 지금 얘가 얘기했던 B 건물은 됐나요? 저 앞에서 이야기했던 뭐하고 연결된다고요? 지상권의 개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상권은 하나의 물건으로서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제3자에게 허락 없이 양도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럼 선지 4번 내용 맞고. 선지 5번. 이제 병의 철거 요구에 을이 갱신청구권 행사로 대응할 경우. 자, 을이 뭐 한다고요? 갱신청구권. 됐습니까? 예. 넘겨주세요. 됐습니까? 예. 할 경우 갱신청구권이 적법하게 행사된 상황이라면 됐나요? 정곡하겠어. 형됐어. 그러면은 병이 이를 거절할 수는 없어. 미안해. 나 거절할 수 없어. 옆에서 얘기하죠? 형성권 이시라잖아요. 그죠? 예.
나 형사건인데, 그죠? 예. 다시 한 번, 잠깐, 갱신정은 형사건 아니잖아. 됐습니까? 나 거절할 수 있네. 그죠? 예, 할 수 있겠죠. 이게 뭐시, 그죠? 예. 됐나요? 미안합니다. 그래서 이제 5번, 거절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거절할 수 있죠. 다시 말한다면, 갱신청권은 뭐가 아니었다? 형성권이 아니었기 때문에. 됐나요? 예. 그래서 토지 소유권자가 당연히 거절할 수 있다라는 거. 됐니? 예. 자, 그래서 뭐 오답 높은 문제라 해가지고 나름대로 풀어봤는데 이건 뭐 오답 높은 문제라 하기는 곤란하죠, 솔직히. 자, 예. 그러니까 법지문은 딴 거 없잖아요. 제시되어 있는 것만 정확하게 잡아주면은 끝나는 부분이다. 됐습니까? 예.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